예. 결국 24일을 최종 변론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 대리인단 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월 3일로 연기해줘라 예. 했는데 결국 3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27일이나 28일까지는 한 번은 연기해 줄 것 같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결국 27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일종의 그 불공정성을 좀 불식시키면서 그러면서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하겠다는 의지를 애둘러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소름 돋는 게요. 예. 27일이 17차 변론 아니에요? 예. 선고가 18차예요. 이 정권은 18숫자고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게요. 오, 깜짝 놀랐어요. 3월 4일날 촛불 집회도 18차 촛불 집회예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촛불 집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정 의원님이 형사재판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재판이 형사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탄핵재판도 있고 묘사재판이 있는데 이혼 재판도 있고. 또 경험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근데 형사재판은 예. 모든 게 공판기일입니다. 선고기도 선고 공판이라고 그래요. 선거 공판. 예. 근데 민사는 선고기일이라 그러지 변론기일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탄핵 절차는 이 형사재판 절차 준용하기 때문에 예. 그걸 그 심리기일 아니면 변론기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변론기일이라 그런다면 공판기일이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선고는 선고기일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딱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뭐 워낙 전문가시라 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중요한 어려운데. 얘기인 줄 알고 그 신경 쓰고 들었더니 중요한 얘기 맞네요. 자, 최 교수님.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27일 날 가서 또 예. 이거 대통령 피청구인이 예.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예, 예. 해갖고 또 연기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 가능성은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명히 좀 저는 그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27일이 최종 변론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26일까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전날까지. 27일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 27이라는 그 마지노선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진 않겠죠. 예, 쉽지는 예를 들고 않겠죠. 26일 날 예. 나오겠다. 그러나 나오겠다. 예. 나오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줘라. 달라. 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주일 뒤, 열흘 뒤까지는 그렇게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 날 퇴임은 하지만, 근데 만약에 가면 지나서 한 3월 초로 마지막 대통령 이 최후 진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평의에만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퇴임을 그렇죠. 하면 그 결과는 8인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만약 지연작전을 쓰자고 한다면 그 수도 그렇게 늘어질 수는 없다. 늘어질 수 없는 거죠. 그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이게 지금 최후 변론이나 이게 최후 진술을 하기보다는 저는 2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자신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서 나갔을 때는 또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사항도 있기 예.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2월 25일 전후에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별도의 한 장을 만들어서 대국민 직접 호소 또는 대국민 직접 업소를 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차차 논의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종의 그런 식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자신이 탄핵 심판에 임하기보다는 예. 어제 그 법률 대리인단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법리 싸움을 하고 논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를 다투겠다는 생각보다는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저는 2월 25일이라는 이 기점을 전후를 해서 상당히 뭔가를 하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 나가서 피청구인이라고 하는 좀 그 명예스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보통 취임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담화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낼 수는 그것이 있을지언정 담화가 될지 예. 아니면 뭐 기자 간담회가 될지 아니면 예. 지난번처럼 정규제 TV를 할지 자꾸만 이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형식을 아마 취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주 파격적으로 느닷없이 우리 장윤성 기자가 있는 오마이TV에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정말 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 네. 탄핵 촛불 인용이 돼야 민심. 될 필요성 있는 예.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네. 또 거기서 잘 얘기하면 느닷없이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로. 그러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귀에 걸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낮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걸로. 그 출석을 하게 되면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신문 절차도 거쳐야 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문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만약에 막 그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묻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할 선택하기 거다. 굉장히 어려울 어려운 거다.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 살벌한 언어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서울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뒤범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전, 시가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수층의 집결,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여 단결하라, 집결하라 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것은 내란 선동 혹은 내란 예비 음모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벌한 언어들을 그냥 쏟아낼 리는 없고 이미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사실상 예견되고.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을 다시 세력 규합을 해서 내년에 있을 혹은 또 다음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피하고 그러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을 안 하면서 검찰로 넘어가면 자연히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게 공백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구속 수사를 피하고 그 다음 단계를 결집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계 모색을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을 저희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그런 예측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김평우 변호사가 느닷없이 그 전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네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보수층과 결집하고. 선동가 뭐 이런 건 거죠. 그런데 그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심 무슨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단결하고 뭐 끝까지 힘을 내야지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다. 이제 만약 그 인형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이런 뜻이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쳐도 이 대한변협 회장까지 지낸 분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글쎄.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이 말이 나온 거는 예. 김평우 변호사도 일견 그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다 읽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럴 바에는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지만 깽판이란 말씀은 좀 뭐 하지만은 이미 다 해시고 뭐래요. 네? 예. 하여튼 어떤 예. 이제 태극기 집회 측에 분노를 레이블 통해서 전해주겠다. 이 말이 될 수 있죠. 예. 헌법재판관들도 물론 TV 뉴스 보고 예. 다 하니까 이제 촛불 집회도 있고 반대편 집회도 있고 다 알겠지만은 김평우 변호사가 이 헌법재판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정은 있죠. 정치의 무대가 아니고 법의 무대입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싸우고 그다음 증거관계 다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거의 선동, 그렇죠. 뭐 내란 음모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란 특정이 안 되니까 뭐 선동의 대상이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재판부를 향하는 면 한 면. 그다음 우리 이렇게 지지자들을. 당신들이 잘못 판단하면은 예. 진짜 뭐 아스팔트를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잘해라.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오늘 당장 그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한 면, 이런 걸 자기도 이런 말을 하면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재판관들 뭐 기분 지금 좋게 해도 지금 뭐 이길까 말까 한 판인데. 이길까 말까가 이거 이기지 못하죠. 예. 그런 판인데 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뭘 좋겠냐. 그거는 이제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거라도 하겠다. 예. 이런 거 지금 김평우 사실 변호사가요. 그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이 탄핵 그 대리인단 참석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이분이 사실 그 아까 18차 변론 뭐 17차 변론 그랬는데 이때까지 사실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평우 변호사님이 와가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역을 한 정거장 앞에 두고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는 뭐 제가 몇 번만 우리 고등학교 동기고 친한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할 수 여기서 법정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중환 변호사의 15회죠. 25회, 사부시험 25회인데 앞에 그 재판관들이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배들이거든요. 예. 그 검찰 선배도 안창 그 재판관 같은 경우 있고 이 때문에 그 이중환 변호사는 이렇게 김평우 변호사 같이 말을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일단 자기 선배들이 쫙 있는데 그렇죠. 기가 죽잖아요.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딱 보니까 대리인단 측에서 보니까 이분은 기가 안 죽을 뿐이다. 그리고 이분이 좀 막말해도 재판관들이 감히 제지를 못할 분이다.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고 대한변협 회장했고 나이 있고. 그러면 사실 저도 판사할 때 있죠. 예? 앞에 변호사님들이 나오시는데 머리 저처럼 그때 허옇고 저는 그때는 머리는 좀 까맸습니다. 예. 허옇고 나이 드시고 시험 선배 나오시면 있죠. 좀 함부로 하는 분도 계세요. 예. 막 증인 제가 기각한데도 증인 이거 꼭 받아줘야 한다. 그러나 심지어 지금 여당의 모 의원하고 저하고 한번 법정에서 제가 판사 때 싸운 적도 있습니다.